여러분, 국민들이 절규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거는 이제 완전한 사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제 관련 설문조사에 들어가 보니까 물가 안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응답 비율이 63.7%예요. 엄청나죠?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죠? 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물가를 빨리 잡는 거다. 그러다가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역의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역의 적자를 막는 일이다. 무역의 적자를 막는 것이 결국 물가를 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차이가 안 나죠. 물가가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집값 제가 초창기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나 하면 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 것이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공급을 계속해서 따라가 주면서 규제를 하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 들은 척도 안 하고요. 그냥 only my way였죠. 예. 그냥 이념에 따라서 부자들은 잡아야 돼. 뭐 그런 생각으로 강남에 재건축 허가도 안 해주고요. 예. 공급도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만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윤석열 정부의 물가 정책 이거 어쩌면요. 다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불만이 생기는 것처럼 물가를 못 잡아서 불만이 생기는 것 굉장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요.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돼요. 이거를 못 잡으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표고 뭐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물가를 못 잡으니까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점심값 10,000원, 12,000원, 13,000원 하니까요. 삼각김밥으로 때운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반값 도시락이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물가 때문에 모든 이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주 촘촘하게 진짜 촘촘하게 물가에 대한 대책 빨리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중에 저는 대표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무역수지 적자 빨리 해소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됩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에 뭐 불법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셀즈 외교해야 돼요. 우리가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어가면서 원자재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원전이나 방산이나 팔아야 될 것은 계속 뛰어다니면서 팔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거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만 돌아서도 이게 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게다가 원자재 가격을 좀 떨어뜨리기만 해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문제 주휴수당 없애야죠. 주휴수당 없애서 부담 줄이고요. 기업에
주 52시간제 부담 덜어주면 기업의 비용이 덜 올라가요. 여기에다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말입니다.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가를 떨어뜨리고 그러려면 기업의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기업이 장난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으니까 철퇴를 내리면 돼요.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는 것은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합니다. 게다가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 심각하지요? 예,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가 됐건 인력 수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많이 놀잖아요. 청년들에게 돈을 퍼주니까 뭐 놀아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물가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물가관리 위기 대응팀 이런 거 만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분야 설문조사에서 물가 안정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인 1위.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죠. 게다가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 안 갑니다. 게다가 40대, 50대, 60대 여기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세금 주도 일자리 말고 말입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 재고라는 게 10.8%까지 나오죠. 그만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특히 물가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복지 확대에 대한 건 관심도가 낮죠. 관심도가 낮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보면 퍼주자 하니까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국민이 진짜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복지 확대에 대한 비중이 6.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퍼주게 하지 말고 나라 제대로 살려라.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처럼 말입니다. 물가 제대로 못 잡으면 부동산에 문재인 정부 꼴 난다. 예, 이게 물가에 윤석열 정부 그만큼 심각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대통령님 물가 좀 내려주세요 이 말을 쓸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예, 물가가 내렸다고 이야기는 해요. 8월에 5.7%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460개 정도 되잖아요. 이거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재, 무상교육 이거 다 빼야죠. 이거 다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무상인데. 그러면 이게 소비자 물가 자체가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되면 이거 바뀔 줄 알았거든요. 안 바뀌어요. 좀 제대로 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거비 말입니다. 주거비도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거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마 8%, 9%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것도 지수도 현실화하고요. 지표도 현실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노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읽힙니다. 그만큼 이번 중앙일보의 어떤 여론조사가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뭔지 지금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원전에 대한 것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찬성이 53.1%입니다. 원전을 늘려야 된다는 비중이 말입니다.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찬성이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53.1%. 저는 이게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53.1%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 이게 60% 70%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원전은 우리 같이 천연 자원이 없고 이게 뭐 에너지원이 제대로 부족한 나라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에너지 대책이 아닌가.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도 찬성이 54.2%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뭔가 이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것도 지지당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재정 건전화 쪽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고요.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요.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재정 건전성 강화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찬성이 54.2%니까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빚, 나라 살림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라 빚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전성을 강화해야 되느냐.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를 접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 아마 좀 수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집값에 대해서는요. 향후 1년간 집값이 떨어질 거다 하는 사람들이 66.8%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5.6%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죠. 그리고 변화가 없을 거다는 13.1%예요. 결국은 집값은 향후에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제가 정환진 TV에서 경제 기조로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설문조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게 반가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선이 돼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게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 핵심 가치를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으니까 사실 저는 기분이 좋기까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니까 바로 이 물가 안정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설문조사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분위기는 정환진 TV의 어떤 흐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마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